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경금용신법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해자축을 지나서 겨울을 지나서 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달로 따지면은 양력 2월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은 음기가 좀 있다. 그래서 금기에 경금에 좀 한기가 있다.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많이 좀 돈다라고 하면은 한기가 돌면은 병화로서 조우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이 약하다, 신약하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우선적으로는 비겁을 용신으로 씁니다. 그죠? 우선적으로 경금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경금, 신금, 지지의 신금, 유금을 비겁을 쓰고 토를 쓰게 될 경우에는 천간으로는 기토만을 쓰죠. 천간으로는 기토만 쓰고 무토는 매금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는 좀 쓰는 걸 좀 꺼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토는 좀 꺼려진다. 그러니까 무토를 쓰게 될 경우에는 소토를 해줘야 되는 그런 간목이 좀 있어줘야 좋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사주의 균형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화의 그러니까 인월 같은 경우는 인옷을 화국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화국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뜨거우면은 첫 번째로 약신이 되는 수가 있어야 되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토라도 있어야 된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생이죠. 경인월에 경수일주 병수시가 되죠. 면은 인술, 인술 이렇게 해서 화국의 천간으로 이렇게 편관칠살이 중중하게 떠 있죠.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사주의 수기가 1.없고요. 두 번째는 기토를 좀 원하는데 역시 기토 역시 천간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주 있고 두 번째는 병호생의 경인월 경인일에 무인시다라고 해서 무토를 쓸 수밖에 없죠. 그죠? 목이 있어서 간목이 인중에 있는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쓸 수밖에 없다. 온통 화국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무토. 이 사주는 신사생 무인월에 경술일 병술시죠. 그래서 인술에 인사술이죠. 인사술은 인호술처럼 그런 화의 기운이 강하게 돌죠. 인사술에 천간에 병화가 떴죠. 이런 사주들이 모두 좀 고통을 좀 많이 보는데요. 이 첫 번째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점 이제 수기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병인생은 눈을 다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력, 그러니까 시각, 시력 이런 능력은 좀 뛰어난데 이 내가 눈부시게 뭔가를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수의 작용, 이 눈물이 촉촉하게 눈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눈물이 좀 마를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종래에는 그러니까 좀 그런 현상들이 좀 이렇게 지나가면은 누적이 되면은 그게 시력 저하로 온다. 급격하게 어느 순간에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갑자기 시력 저하나 눈을 혹사하게 돼서 눈이 약해진다. 다칠 일도 있다. 그렇게 되고요. 이 병호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인중에 그러니까 무토에 의지했지만 어쨌든 평생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삶을 보냈고 이사주 마지막 신사생은 어, 승도가 된 그런 사주라 합니다. 그래서 어, 사례가 이렇고요.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정축생, 정축생 이민월에 경자일에 의류이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경금 입장에서는 여기 양인이 있죠. 양인이 있다.
금수의 편이 많다. 그러면 내가 약하지 않고, 내가 금수 편이 있다 그러면은 일선으로 차갑다, 조울을 본다. 그래서 인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어쨌든 이 정화가 있으니 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금에 있는 진신은 정화잖아요. 그죠? 경금의 진신은 정화이기 때문에 이 진신이 정축 묘지로 좀 약하게 떠 있지만은 떠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사지 묘지 이렇게 되네요. 정화 입장에서는 좀 약해서 귀가 좀 작았다. 정화가 약해서 귀가 작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경금 입장에서는 금수의 기운이 왕하죠. 이 임목 빼면은 나머지는 여기 축토도 있고요. 차가운 글자, 또 인신충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깨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차갑다. 인중에 있는 병화하고 무토, 이게 물이 임자, 임신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신자진이 되는 그런 신자진의 임수가 떴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물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물이 많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의 천간으로 임수나 개수가 투간하게 되면은 저 사주는 물이 되게 많은 사주여서 약신을 찾는데요. 약신은 뭐냐? 술을 막는 제방 역할을 해주는 무토가 약신이 되고 또 해보면 만약에 반대로 인호술 화국의 천간으로 병정화가 떴다. 그러면은 이 화기가 엄청 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약신이 뭐냐? 수죠. 임계수가 천간으로 그러니까 임수죠. 임수. 일단 계수는 차선책이고 임수를 우선적으로 약신으로 보고 있고요. 해묘미다. 해묘미가 목국의 천간으로 가불이 떠 있다. 그러면은 이 사주의 약신은 경금이 돼요. 경금이 된다. 경금이 되고 사유축 금국이다. 사유축 금국에 천간으로 금이 떴다라고 하면은 이 금의 약신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를 약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의 약신이 이렇게 수가 신자진 수국의 임수가 떠서 약신이 필요로 하는데 약이 필요한데 그 약신이 인중에 있는 무토이지만 좀 약하죠. 인신충으로 깨졌기 때문에 또한 금수의 차가운 기운을 조우로서 병화가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병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초년에 이제 고생을 하였지만은 운이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런 식으로 목화운으로 동남운으로 가다 보니까 발전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병이 깊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병이 될 경우에는 그런 거죠. 뭐 수가 그렇든 화가 그렇든 뭐 목국이 그렇든 뭐 금국이 그렇든. 자, 이번 사주는 임자, 임인, 경신, 병술 이렇게 되죠. 이 사주도 약하지 않죠. 내가 금수편이 목화편보다 많아요. 그래서 조우로서 또 인월에 여기 또 축토도 또 아까처럼 있고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 병화가 용신이 있는데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가 병이 되는데 병은 있는데 약은 그러니까 지지에 있죠. 천간으로 이러면은 천간으로 대운에서 무기토 운이 참 좋게 되겠죠. 무기토나 천간으로 목의 운이 올 때 좋은 운이 온다. 그러니까 목이나 천간으로 토의 운이 올 때 이
병을 제거해줘서 운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희생, 병인월, 경술일에 병술시가 되죠. 경술일에 병술시죠. 그렇죠. 인술에 이렇게 칠살이 두 개나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은 화기가 중중하다. 칠살이 떴다. 그러면은 용신을 수로 잡아야 되는 수가 없죠. 일단 첫 번째 수가 없고 여기 그 기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살인상생하는 명이다. 인술에 병병이 두 개 떠서 뜨겁다. 기토가 용신이고 살인상생이다. 화가 많으면 수가 일선인데 이게 수가 없어서 수 용신이 좋은데 기토 용신을 쓰다 보니 뭐 벼슬을 하여도 높은 벼슬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번 사주 계묘생, 갑인월, 경호일에 병술시가 되죠. 여기 인호술에 천간으로 병 떴죠. 이게 병이라고 해야죠. 화국이 이렇게 중중하면은 약신이 임수가 먼저죠. 그러니까 임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계수로도 용신을 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약하죠, 그죠? 너무 약하면은 이사주가 이제 음년에 태어났으니까 계묘년이 음년이잖아요. 대운이 역행을 하죠. 그러면은 갑인에서 계축, 임자, 신해, 경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계수를 살려주는 운으로 가요. 계수를 살려주는 운으로 가다 보니까 용신을 살려주는 운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계수에 의지해가지고 나는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주가 여명이다라고 하면은 대운이 순행을 하죠. 갑인 다음에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이런 식으로 화운으로 가다 보니까 계수를 버리고 내가 제 관에 종한다라고 보는 거죠. 제 관에 종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금이 양간이지만은 재관에 종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종격은 그러니까 그 관왕, 제왕 관왕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간이면은 더 그게 잘 되지만은 이런 양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관에 종을 하더라도 천간으로 금수운이 오던가 지지로 금수운이 올 때에는 그 종하지 않으려고 버팅기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을 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반기를 드는 거죠. 내가 종할 때에는 그 그러니까 왕한 세력에 같이 이제 묻어서 뭐 호가호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세력 안에 들어가는데 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나오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순행을 하니까 종에 가까울 수 있고 남자는 저 계수 용신을 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하지 못하고 용신만 바라보며 사는데 저 용신 또한 대운에서 살려주지만 이 사주 원국에서는 그러니까 좀 약하죠. 계묘가 기운상으로는 계묘 생지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좀 인성이 이렇게 설기되는 목으로 설기되는 그런 부분이 많죠. 이 수가 설기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용신이 약해서 잔병이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신유생 경인월에 경자일에 기묘시다라고 하면은 나를 입장으로 보면은 온통 천간으로는 다 인비잖아요, 그죠? 인비겁이잖아요. 그리고 지지에 유금이라는 이 양인도 있죠. 경금 입장에서 유금 양이죠. 그러면은 난 약하지 않죠. 그러면 약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재관운이 좋다. 재관운이 좋다. 그러니까 조우로서 좋은 거예요. 재관운이. 그러면 인중병화가 용신이 되었고
민중병화가 용신이다. 그러면 천간으로 관이 뜰 때 좋다라고 하면 천간으로 정해, 병술, 그러니까 대운이 천간으로 불이 뜰 때 관록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병인생, 경인월에, 경술일에, 을유시가 되죠. 그러면 이 사주도 역시 이렇게 여기는 신유술이죠. 반국이죠. 요거는 인술, 화국이죠.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유금이 양인을 두고 있죠. 양인에 편관이 떴다. 내가 약하지 않다. 그러면은 편관을 살려주는 이 운이 좋다. 그러면은 편관을 살려주는 운이다라고 하면은 천간으로는 목화운이 당연히 좋은 거고 금수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좋다. 그렇게 되시겠고 신묘생 경인월에 병호일간 기묘시다. 이 사주는 어찌 되는지 이렇게 이제 인호 화극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묘진 목국을 이루고 있죠. 묘진 목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 사주가 내가 그러니까 뭐 신강신약으로 따졌을 때는 일단 약하다. 약한 사주죠. 그러면은 인성 비겁을 용신으로 본다. 그러면 인비운이 좋다. 그러면 천간으로 인비운이 오는 게 좋아요. 병정. 인비운이 오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러면은 내가 이 기토를 용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병화가 왔을 때는 그래도 이 용신이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병정화가 있어도 화생토, 토생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병정화가 이렇게 이렇게 오면은 정해 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금수의 그러니까 수운이잖아요. 여기는 화의 기운이 좀 중중한데 지지에는 식상으로 화의 기운을 좀 수극화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천간으로 오는 이 정화 같은 경우는 화생토 토생금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의 병술운에는 산동성이 주석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 사주가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기토용신을. 근데 이 사주가 자기가 정작 강해지는 유운이 왔는데 의류대운이 오겠네요. 그렇죠? 의류병술이니까 의류대운의 정축년에 귀를 잃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가 을이라는 이 글자가 오면은 내가 대운상에서 합의되죠. 그러니까 2층 경금이 그러니까 나의 이제 그 도움이 되는 내 비겁이나 또는 내가 저 을목에 그러니까 을경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운에 따라 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 용신 기토가 목국토를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운기상으로 보면은 이 축이라는 이 부분이 기축은 또 묘지에 들어가고 경금 입장에서도 축이 또 묘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귀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뭐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운성으로 보는 그러니까 용신을 잡고 용신의 글자를 운성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고 내 비겁이 용신인데 그러니까 비겁의 운성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운성도 봐야 되고 12운성 중에서 내가 삼요절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운은 내 비겁운인데 좋은 거죠. 근데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양이 눈이 왔는데 묘유충을 당하죠. 묘유충을 당하고 화급금을 당하고 묘유충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사주가 내가 좀 힘이 강해진다 싶으니까
좀 일을 이제 이렇게 좀 벌리고 그러다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힘이 좀 들어오고 강해진다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펼치다가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운성적인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기유생 병인월에 경신일주 경진시죠. 신진, 유양이 있죠. 어쨌든 내가 약하지 않으니 적천수에 나온 사주고 약하지 않으니 요 편관 칠사를 용신으로 잡는다. 위권이 있어요. 이런 사주들이. 그러니까 양인의 편관격으로 병화, 위권, 뭐 카리스마 그리고 고위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재자 약살격, 그러니까 재성이 약한 살을 생해주는 그런 격이다. 이런 사주에서 이제 뭐 운으로 가다가 신유대운에는 벼슬에서 물러는 금극목에 이 용신이 이렇게 합거가 돼버리죠. 그래서 벼슬에서 물러난 부분이 있죠. 또한 이 병화 입장에서는 유가 뭐예요? 이 사지잖아요. 용신이 사지에 들어간다. 운성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임오생, 임인월, 경자일에 정주시일 수도 있고 병자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역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따져보면은 금수편이 강하죠. 그죠? 금수편이 강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식신과 관성이 그러니까 식신과 관성이 어느 정도 관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호에 천간으로 병화든 정화든 떠 있으니까 관성이 이렇게 떠 있고 그러니까 식신하고 관성이 싸우는 그런 사주죠. 그죠? 식신과 관성이 싸운다. 그러면은 내가 식신편이 더 강하기 때문에 관성적인 그런 운을 더 중요시 시킨다. 그러면 관성운이 좋은 거죠. 목화운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관성이 지지에 이렇게 인호 화국의 천간으로 관성이 떴으니 고관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제살태과의 명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제살태과다라고 하면은 식상이 관성을 극한다, 무리하게 극한다, 퇴과하게 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관성운을 좋게 바라본다. 관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합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고관이다, 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관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귀격인데 수가 강해서 약간 수가 강하죠. 그래서 목화용신을 보고 이 사주의 주인공은 신묘년 경자월 경자일에 사망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냐? 북한의 김정일 사주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네요.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묘월의 경금이죠. 정화, 간목, 경금. 그러니까 벽과 빈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제 병화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는
묘월에 천간으로 정화가 뜨면은 그러니까 정화의 그런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령에서 정화가 투출한 것과 같다. 정화가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병인생, 신묘월, 경진일의 정해시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는 내 입장에서는 내 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리고 화가 중중할 때에는 수의 기운도 내 편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내 편인 거예요. 한데, 그러니까 잘 봐야죠. 내 편인 신금이 이렇게 병신합을 돼 있고요. 하지만은 이 묘목이 있잖아요. 근데 금금목으로 이렇게 신금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화가 있는데 개수가 있어서 이렇게 수국화 정인만목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숫자상으로도 많고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생극제와의 논리로도 내가 약하지 않죠. 그래서 천간 신금이 있어 경진 신금 불약하다. 그래서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진신을 용신으로 잡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쨌든 해중에 있는 간목도 있고 인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서 벽갑하여 그러니까 귀가 높았던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이번 사주는 경신년, 경신생, 기묘월, 경인일의 정축시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네요. 그죠? 내가 약하지 않다. 그러면은 제가 국을 이루고 있고 천간의 정화, 진신이 떠 있네요. 그러면은 재성이 묘진 목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명이 되고 정화 용신이 천간으로 잘 올라와 있고 수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용신도 좋다. 그래서 화운에 무직으로 발전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신축생 신묘월 경인일주 경진시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도 이렇게 인묘진 이렇게만 있고 나머지는 내 편이기 때문에 불약이다. 인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이 사주가 부는 있으나 정화가 없어서 귀는 작았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이 진신 체계는 진신은 북이다라는 부분이 있죠. 북이 부와 귀가 같이 있다. 진신은 부기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인중에 있는 병화는 조우로서 용신인 거고 정화는 그러니까 그래 조우적인 측면만 있기 때문에 부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귀는 그러니까 없었다. 그러니까 경금의 진신인 정화가 없어서 귀는 작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신유생 신묘월 경인일주 정해시가 되죠. 이 사주 역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양인이 이렇게 있어요. 약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렇게가 되겠네요. 잠깐만요. 위에서 한 사주랑 거의 비슷했죠.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불약이다.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천간에 목이 없어 아쉽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내가 양인을 가지고 있어서 목과에 장한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묘생 정묘월 그러니까 정화가 강하죠. 경술일주
기묘시다. 묘수라의 화의 기운이 엄청 목화의 기운이 세진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기토를 용신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인성과 비거분에 발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월과 묘월 전부는 아니고 일단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묘월과 진월 이렇게 마저 알아보겠고요. 이렇게 해서 인월과 묘월 경금의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묘월 같은 경우는 인월 같은 경우는 인옷으로 화국이 되어서 화의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화국에 화가 천간으로 떴다라고 하면은 약신이 필요한데 약신은 화국이면은 임수가 필요하고 목국이면은 경금이 필요하고 신자진 수국이면은 무토가 필요하고 사유축 금극이면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약신 개념을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